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일동입니다.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국방위원회 개의 거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에 반대하여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고 적힌 태극기를 부착한 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거부했고 국방위는 파행된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상했고 공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런 굴욕적인 날에 태극기의 의미, 우리의 자존심, 우리 선조들의 헌신을 되새기고자 태극기를 부착했던 것입니다. 태극기는 결코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민족의 얼과 애국심이 담긴 우리의 국기입니다. 애국심의 상징인 태극기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국기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내거는 것이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 내용과 형식 모두 가히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격식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관급 인사인 다케이 슌스케 외무성 부대신이 대통령을 공항에서 맞았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이 직접 영접한 미국의 사례와는 달랐습니다. 또한 의장 행사에서도 대통령이 일장기에 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태극기에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일 정상회담 성격도 완패입니다. 정부는 수출 규제를 풀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매자인 3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구는 논의 중이며 아직 명쾌히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굴종적으로 WTO 제소를 취하했고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줬으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포기했습니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문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라며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강화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측은 안보 3대 문서를 개정해가며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방위력 증강을 천명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군은 일본이 자축하고 있는 2월 22일 다케시마날에 동해상에 일본 군함을 들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과 영토를 지켜야 할 우리 군과 국방부는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위원들은 이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국방위를 개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태극기를 핑계삼아 일방적으로 국방위 개의를 포기한 국민의힘의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후에라도 국방위를 개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일동 김병주, 김영배, 서른,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우덕, 이재명, 정성호 이상입니다. 서른 먼저 한 말씀 돌아갑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래 외국에 나갈 때마다 애교 참사라는 이름을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외교 참사의 종합편이 되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국익에 결정적인 해를 끼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 정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뭉개고 무슨 국익이 나온다는 겁니까? 또 구체적으로 좀 열거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도대체 국익이라 내세우는 걸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손해본 것 아닌가 그런 결과만 나왔습니다. 뭘 국익이라 내세우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애거 참사 중에서 이번이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그냥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의견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국방위에서 그 결과를 따지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 태극기를 문제 삼아서 아예 개의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습니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후에 다시 개의할 때 국민의힘은 다시 돌아오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말씀 하세요. 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또한 일본국을 대리하는 일본의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굉장히 엄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던 회의를 열어놓고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하고 또 그게 안 된다 하면 정회를 해갖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이 총체적으로 문제이지만 특히 독도 문제에 관련된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사실상 동의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 매우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동해상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다케시마의 날에 또 동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독도에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독도 방어 훈련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육해 공군이 동원돼 갖고 상륙 훈련까지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대폭 축소되었고 올해 과연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일본이 독도 상륙 훈련을 하자고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보를 지켜야 될 또 영토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께서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이걸 따지기 위한 국방위 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규탄하는 바입니다. 윤호덕 네, 윤호덕 의원입니다. 이 태극기를 여당에서 내려놓아야 회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태극기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문구도 이렇게 돼 있죠.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 구호가 아니죠.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하는 교훈이에요. 교훈. 양국 관계의 외교는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균형이 너무 어그러졌어요. 우린 너무 얻은 게 너무 적어요. 없어요. 우선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나 배상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제3자 변제를 미리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도 해결을 안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는 WTO 제소를 철회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에서 관심인 일본 초계기 비행기죠. 우리 함정에 30m의 위협적인 비행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또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한 사과를 일본으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근데 그 거론도 하지 않고 지소미아를 정상화시킨 겁니다. 이거는 균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균형을 파괴한 그런 정상회담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럴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성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므라이스를 드심으로 해서 맛집 투어를 하셨습니다. 그곳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던 그해 문을 열었더라고 하는 유서 깊은 100년이 넘은 식당이고요. 그곳을 방문해서 평소에 오므라이스를 좋아했다는 걸 이번에 저도 알게 됐는데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경무에 시달리는 대통령께서 향후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저는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적지 않은 성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데 또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자리를 옮겨서 그 또 한국의 음주문화인 소맥을 또 한잔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의 소주와 일본의 맥주 아주 창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평소 즐겨 하셨던 일을 또 일본에 가셔서 또 몸소 전파하시고 하는 것들은 또 우리가 너무 박하게 평가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빈잔 외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컵의 절반 이상의 물이 찼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걸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절반의 물을 일본이 먹어버렸어요.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저는 빈잔 외교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데요. NHK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이죠.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레이더 초계기 문제는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발언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은 시원스러운 부인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실제로 있었다면 문제죠. 그리고 또 실제로 있었던 발언을 정상회담이 끝나고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또 실제로 이런 발언이 없었는데 또 일본에서 이렇게 지연해서 일방적으로 발언했다는 것도 엄청나게 문제죠. 그런데 저희 정부는 여기에 대한 항의를 했던 소리를 아직까지도 한마디도 듣고 있지를 못합니다. 물론 일본은 여기에 대한 정정의 말도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우리나라 국가 원수의 외국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도 되나 싶은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방금 이야기했던 일본 관방장관과 관계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한국의 대통령이 호구 잡힌 겁니다. 완전히 호구 잡힌 겁니다. 비속어인데요. 도대체 그 이상의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외교야말로 앞서 말씀드렸던 소소한 성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빈잔 외교고 호구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 의원님, 국방위가 오전에 못 열렸어요. 네. 하고 싶습니다. 예, 국방위원 송옥주입니다. 오늘 국방위원회가 파행된 거에 대해서 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인데요. 얼마 전에 3.1운동 때 저희 지역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사실은 이 만세운동이 지금까지 유구히 간 부분들은 우리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의식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사실 요즘처럼 세계 정세가 어렵고 또 전쟁에 대한 위협이 있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군인과 국방부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또 안보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태극기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민의힘이나 여당에서 오히려 강조해야 되는 그런 충성과 애국심에 대한 그 발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게 오히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한 부분들을 가지고 심하게 반응을 하고 또 불참하는 부분들
부분들, 회의도 개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지나치게 대통령을 의식하고 혹시라도 이런 방일과 관련된 부분들이 비난받거나 아니면 폄하될까봐 걱정하는 너무나 예민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방위원장과 또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께서는 오후에라도 국방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따지시고 또 국방과 관련된 또 방일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잠식하는 부분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여 보시면 알지만 태극기가 주입니다. 국방부는 어느 보다도 국방부와 군 장병들은 애국심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역사의식이 뛰어나야 합니다. 또 애국심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런 국방위에서 이런 태극기를 걸었다고 해서 국방위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군 출신으로서 그동안 국방위에서 과도한 정치적인 구호나 슬로건은 정쟁의 장이 되기 때문에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 심한 정치 구호 같은 거를 부착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치 구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태극기이고 또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걸은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태극기를 내리라고 합니다. 태극기를 어떻게 내립니까? 태극기를 내리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 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국민의힘과 또 국방위원장, 한기호 위원장은 오후에 2시부터 다시 전체 회의를 좀 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것이 궁금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한일 군사 강화, 지소미아가 정상회했다는데 왜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초계기에 사과를 받은 것인지, 국방 현안과 관련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논의가 돼 있는데 그런 걸 궁금해합니다. 또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발표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독도 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했을 확률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걸 또 질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국방위원장 한기호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또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께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후 2시에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태극기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를 내리는 것은 우리 자존심을 내리는 것이요, 우리의 애국심을 내리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굴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곡히 요구합니다. 국방위를 개최해서 국민적인 의문과 국민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SBS의 항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끝내 회의 거부한다면 저희 국방위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외교 문제이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전당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런지. 현재 우리 국방위원들은 이걸 내리기가 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오후에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선의에 대해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안 열어준다면은 위원장의 권한을 받아서 간사가 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검토해 봐야 되겠죠. 먼저 한기호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간사 또 국민의 위원들이 이러한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오후에 열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오후 전체 회의에서도 태극기 안 내리신다는 거죠? 네, 우리는 오늘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한 분권 태극기를 어떻게 자존심을 버리고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슴에도 태극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역사관이 필요하고 애국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